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4학년 박기준입니다. 작년 ECCB에서 나온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논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개발 배경, 관련 기술, 개발 방법, 실험 환경, 실험 결과, 결론 및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드 된 large foundation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파인 튜닝 방식이 full fine tuning입니다. 하지만 pre-trained 된 모델의 용량이 클 경우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large pre-trained transformer를 fine tuning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addition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full fine tuning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Visual Prompt Tuning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프롬프트는 Prompting in NLP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로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풋 시퀀스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BPT는 파인 튜닝 단계에서 트랜스포머의 백본을 프리즈하고 인풋 시퀀스에 프롬프트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의 파라미터만 튜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아래 있는 그림을 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튜닝하는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frozen된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BPT가 사용한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술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NLP 분야에서 처음 등장한 모델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BPT가 컴퓨터 비전에서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더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모델을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기술은 프롬프팅입니다. 프롬프팅 역시 NLP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pre-trained 된 랭귀지 모델이 태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풋에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넣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프롬프트는 모델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개발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BPT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활용합니다. BIT는 입력 이미지를 N개의 패치로 분리하고 D차원 벡터로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란 어, 아,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은 임베딩된 벡터들과 함께 비전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임베딩 벡터들은 총 N개의 레이어를 통과 후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에 입력되어 최종 분류에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BIT를 활용한 두 가지 파인 튜닝 기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BPT 쉘로우입니다. BPT 쉘로우는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레이어에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빨간색은 파인 튜닝을 할 때 튜닝하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프로즌 시킨 부분을 의미합니다. BPT 쉘로우는 BPT 쉘로우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의 파라미터 수는 38,000으로 BIT 베이스의 파라미터 개수의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BPT DB입니다. BPT 딥은 트랜스포머의 모든 레이어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모든 레이어에 빨간색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PT 딥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의 파라미터 수는 46만 개로 BIT 베이스의 파라미터 개수의 0.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험 환경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두 가지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넷 21K로 프리-트레인드 된 비전 트랜스포머와 스윙 트랜스포머였습니다. 이때 BPT를 사용해서 BIT와 스윙의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BPT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7가지 파인 튜닝 기법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입니다.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먼저 Fine Grained Visual Classification으로 5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Recognition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VTAP, BTAB 1K에서 속한 19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BTAB 1K 데이터셋은 세 가지의 서브 데이터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한 RGB 이미지 속 객체 분류 작업을 하는 내추럴 그룹, 특별한 장비로 촬영한 이미지 속 객체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스페셜라이즈 그룹,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기하학적 이해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트럭처드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제 BIT B16 모델을 사용했을 때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점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BPT-DB Full Fine Tuning보다 24개의 태스크 중 20개의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BPT-DB는 Full Fine Tuning과 비교했을 때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 수의 비가 약 1대 24로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학습하여 우수한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PT 딥은 다른 파인 튜닝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BPT 쉘로우는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튜닝하면서 다른 파인 튜닝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견줄 만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백본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실험에서는 BIT 베이스, 라지, 휴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BTAB 1K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의 성능 평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선 BPT 딥은 BTAB Natural, Structured에서 다른 모든 기법들과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BPT 딥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윈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는 풀 파인 튜닝이 다른 기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에벌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위치에 대한 실험에서는 이미지 패치를 인베딩하는 레이어 이후 인베딩 시퀀스 벡터들 앞에 프롬프트를 프리펜드 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트의 랭스는 태스크에 따라 최적의 길이가 달랐다고 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Natural, Specialized, Structured 세 가지 그룹에서 최적의 성능을 나타낸 프롬프트의 길이가 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별의 위치가 상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깊이에 대한 실험에서는 프롬프트를 추가한 레이어의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레이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accuracy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느낀 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BPT는 학습 가능한 Task Specific Prompt를 인풋 공간에 추가하여 Large Vision Transformer를 파인 튜닝하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BPT는 다른 파인 튜닝 기법들에 비해 성능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BPT는 논문에서 나온 24개의 태스크 외에도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 주제라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프롬팅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퍼셉션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프롬팅을 사용하면 객체의 특정 피처, 클래스 또는 오리언테이션에 더 집중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페시픽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할 때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백본 크기에 따른 성능 평가를 보면서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구를 할 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